치주과학회 계승범 회장님께서 건강한 잇몸을 위한 3.24 조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나와주시죠. 그래서 올해는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저희가 3.24 수칙으로 하루에 3번 이상 칫솔 진행하고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하고 사이상의 잇몸도 잘 닦자는 거를 저희가 올해의 잇몸의 날의 수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하루에 3번 이상, 그리고 그래서 한 번씩 칫솔을 할 때마다 3번 이상씩은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같이 앞에 좀 봐주세요. 이게 뭐 모델들이 아니고 다 저희 임원분들이시고 되게 헌칠하시고 그래서 혹시 저희가 섭외했나 착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인 한번 받으세요. 맞이해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주질환은 연간 1,700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 그리고 1조 7천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이 지출되는 대표적인 국민 질환입니다. 또한 그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다양한 연관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 학회는 치주질환 진료가 전신 건강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잇몸의 날은 저희 학회가 2009년 3월 24일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늦었지만 같은 의미의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잇몸의 날에는 치주질환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피부질환 중 하나인 건선과 아토피의 연관성, 그리고 그 기전에 대해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주과 박준범 교수님, 그리고 피부과 이지연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성태 교수님과 조용단 교수님께서 발표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멀리 그 세종시에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보건복지부 부강정책과 이지은 과장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동국제약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15년 동안 홍보대사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최불남 선생님, 또한 행사 준비에 헌신을 다하는 우리 학회 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국제약 대표이사 송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잇몸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잇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진행되었던 잇몸의 날 행사가 올해는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더욱이 지난주에는 성북도 복지관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가 4년 만에 개최되어 잇몸의 날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또 잇몸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 캠페인을 기록해주신 대한치주과 학회 구성원분들의 신념과 사명감에 깊은 존경심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지난 잇몸의 날 주제 발표들을 통해 잇몸 건강과 전신질환의 밀접한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피부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연구 자료가 발표됩니다.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잇몸 질환과 피부질환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국민들께 이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2023년 잇몸의 날 행사를 준비하신 대한치주과학회 개승범 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 잇몸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잇몸의 날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장 이지은입니다. 제15회 잇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 국민의 치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치주학회 개승범 회장님을 비롯해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치주학회는 1960년 창립된 이래 치주 질환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치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잇몸의 날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치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잇몸의 날 행사는 대뇌 관심 속에 건선등 피부 질환과 잇몸병의 관계에 대한 기자간담회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잇몸병과 만성 비전염성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활동을 해주셨던 학회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간 국민건강 증진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어 온 구강보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2차 5개년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 건강의 향상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임명받은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지금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기자님들 앞에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되네요. 저는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16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를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리고 2016년에 보건복지부의 홍보계 담당관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과장으로 한 6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첫 사업부직과장으로 구강정책관을 맡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그리고 홍보, 그리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주학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해서 제가 어쨌든 홍보와 기자의 그 베이스가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고 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 과장님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15주년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새 벌써 지금 15년을 우리 잇몸 과학회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저도 한편 영광스럽고 더 하나의 영광은 이제 이것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구강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개승범 회장님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동국제약의 우리 송 사장님 뒤에서 또 받쳐주는 힘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다 국민에게 알려서 이 치주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해주셔서 그 15년이 남다르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겠지만 이게 널리 홍보가 돼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 치아 문제, 이 치주 문제, 이 문제가 은근히 복잡하고 힘든데 이걸 자꾸 이 공부하셔서 이렇게 내주시고 이번엔 또 피부에도 이 치주의 문제가 피부에까지 관련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이를 이만큼 먹으면서 잔주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치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과학회에서 열리는 이 치주 문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국민에게 많이 파급시켜서 이 잇몸 관리를 좀 잘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생명도 길고 또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는 국민의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5주년 이 자리는 더욱 특별하고 더욱 한 발 이렇게 높이 올라간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홍보대사로서의 감사함을 또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주과 박준범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떨리고요. 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 되게 소심하고요. 말도 되게 조용조용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홍보위원 같이 오늘 잇몸에 대한 행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저를 너무 열심히 교육시켜 주시고 또 저가 세뇌당해서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국민건강보험자를 활용한 치주염과 건선, 피부 질환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번 말씀드릴 건데요. 잇몸의 날 여러 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 15회 잇몸의 날 캠페인인데요. 제가 건강한 잇몸으로 이러면 여러분께서 인생을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해주셔야 끝나니까요. 제가 연습 한번 해보고 중간에 2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주셔야 끝나기 때문에요. 잘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연습 처음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인생의 건강을 감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과의 과장님으로 계신 이전 교수님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것들을 정말 열심히 발표해 주실 겁니다. 나중에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조영단 교수님께서 기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교수님께서 수칙과 정책 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게 모든 걸 다 말하는데요. 잇몸의 날은 3월 24일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이라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건성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잇몸 출혈이 있고 하면 아토피의 위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치주질환과 흡연이 같이 있을 때는 건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은 이제 신용원인데 건선이 뭘까요? 이런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건선은 피부의 염증성 질환이고 피부의 거층에 증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은백색으로 생기는 인설이랑 붉게 생기는 그런 피부 병변이 함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외상이나 또는 감염과 같은 자극으로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건선 진료 환자를 보시면 이제 치주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의미지긴 하지만 피부 질환 중에서 이제 큰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진료 환자는 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비는 매년 12% 정도 증가하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저희가 그 빅데이터 연구를 한 결과로도 물론 젊은 성인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긴 하지만 그 유병률 자체는 60세 이상에서도 피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이나 또 얼굴이나 두피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전신적으로 등이나 이런 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피부 이상을 피부를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좀 면밀히 살펴보면 표피라고 하는 피부의 거층이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두꺼워질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인설이라고 하는 각질층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또한 그 아래쪽에 염증 세포도 침륜이 많이 생깁니다.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전신에 생길 수 있다는 그림이 되겠고 염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선은 피부에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이제 손톱 건선, 손발톱 이상도 있을 수 있고 두피 건선도 올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염도 올 수 있습니다. 그 건선의 중증도는 저희가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이제 1%로 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치주 질환 그 교수님께서도 그 잇몸도 이렇게 체표 면적이 약 1% 정도 된다,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부 질환이 어떤 때 잘 생기는지를 보면 이제 기본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면역학적 요인이 있으며 피부 외상이나 감염이 있을 때 또는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시는 분, 피부가 건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악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면 기본적인 소인 플러스 이제 감염이나 이제 이런 상처 같은 것들도 피부를 자극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한 수지상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주요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3번, 6번, 12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건선이 유발이 되고 이제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서 여기도 이제 흡연이나 이런 스트레스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선 환자의 삶의 질은 만족도가 없을 때보다 이제 중증 건선이 되면 42점으로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부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로 이런 신체적 어려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의 어려움 또는 이제 정신적인 우울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로 나타나서 이런 공중시설도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고 치료는 저희가 이제 중증도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만 하지만 또 경증인 경우에는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광선 치료랑 먹는 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래도 이제 토피칼 그러니까 바르기만 하는 경증 환자가 많긴 하지만 먹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환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이클 같은 면역 조절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심한 환자들은 이렇게 이제 나열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건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감염이나 흡연, 스트레스 등의 그런 악화 요인이 있고 또 다른 여러 질환과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좀 치주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대사증후군 그리고 염증성 여러 질환들이 동반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요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건선이 특히 이제 치주염 환자에서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치주염이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환자들이 건선이 더 증가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코리안 헬스 이그잼이라는 그런 보험공단 연구이고요. 저희가 치주염이 없는 환자 800여 명과 치주염이 있는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코호트처럼 해서 이제 팔로우업을 추적 관찰을 해서 건선 발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한 연구인데 평균적으로 이제 8년이 지났을 때까지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서 건선이 대조군보다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보면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서 16%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증의 환자는 조금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 담배를 피면서 이제 치주염이 있는 환자들은 26.5%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있으면 다른 질환도 생길 수 있지만 피부 질환, 이제 건선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고
이러한 그 발생 기전에는 이제 두 가지 질환들이 조금 공유하는 그런 발생 기전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 특히 이제 23이나 17번 그리고 종양 계산 엔자임 TNF-알파 그리고 IL-1 베타라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공유되면서 치주염뿐만이 아니고 이런 염증 반응 건선에도 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치주염 외에도 건선이 뭐가 위험이 증가하는지를 조금 다른 연구들을 보시면 복부 비만도 건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대사증후군이 있을수록 건선의 위험이 증가하고 또 당뇨 환자에서 당뇨 그 망막 병증 중에서 증식성의 경우에 조금 더 건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도 이제 건선이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50% 정도 증가할 수도 있고 체중이 일정하지 않고 베리어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도 건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인 대사증후군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도 건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연구한 국내 데이터로는 건선의 발생 위험을 가장 높이는 것은 하이퍼텐션 고혈압이었지만 그 치주염도 이제 두 번째로 높고 그 치주염 특히 이제 담배를 피는 환자에서 건선의 위험이 더 높음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건선이 있는 환자에서 다른 질환들도 이제 같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신질환 그리고 암 발생의 위험이 약간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파킨슨, 치매 발생도 피부 질환 중에 이제 건선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치료는 환자들이 이제 원하듯이 병변이 완전 소실 또는 호전을 보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제 건선과 관련된 위험 인자나 동반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건선 환자의 일반적 생활 관리에서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외에도 사실은 이제 올바른 식사 습관만 있었는데요. 제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치아 관리도 하게 되면 이제 건선의 그런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조영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박준범 교수님과 이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치주 질환과 피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백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발생 기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백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본 잇몸병과 치주 피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어떤 삶에 해당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른쪽 지금 보시는 빨간색 쪽을 보게 되면요, 아주 건강한 삶입니다. 항상 운동을 하고요, 아주 프레시한 음식을 먹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 빨간색 쪽 왼쪽 삶을 살게 되면은 더 룩이, 그러니까 표현력이 이제 젊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요, 술, 담배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TV 봅니다. 그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이제 주무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양치도 잘 안 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시면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더 늙어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룩이 달라질 수 있다, 젊어 보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늙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치주과에서 이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인데
저는 우선 기초적인 연구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요. 저희 일란성 쌍둥이 5초 먼저 나온 저희 형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저희 캐나다에 살고 있는 형은 저보다 너무 젊어 보여요. 저는 지금 임플란트가 거의 뭐 세단급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형은 튼튼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설명을 할 때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 다르다. 노인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에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로써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떤 환경 요소가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치주과학회에서 이제 수년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비전염성 만성질환 (NCD)입니다. 자, 비전염성 만성질환에서 전신질환은 심혈관계질환, 당뇨, 호흡기계 질환, 이번에 다루는 피부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구강질환의 대표적으로는 잇몸질환과 그 다음에 치아음식증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의 공통적인 요인으로서 흡연, 음주, 식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흡연, 음주, 식습관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제 이런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 많은 거를 다루시는 교수님들께서 상관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논문을 써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발생 기전이 무엇인지,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항상 찾아 나서는 그런 탐험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잇몸 질환과 피부 질환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자, 앞서서 박준범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저희 치주과의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치주염은요. 결국에는 그 시작이 구강세균입니다. 구강세균이 우리 입 안에, 입 속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결국 구강세균에서 만드는 독소로 인해서 이 독소가 우리 몸인 잇몸에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몸은 결국 이 세균과의 싸움인데 이 세균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치주염을 앓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몸이 이 세균이 공격하는 거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치주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구강세균의 침입에 당하게 되는 거죠요. 자, 구강세균의 침입에 당하게 되는 이유는 초반에 잇몸에 보내는 신호들을 우리가 간과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잇몸이 약간 붓고 피가 나고 그러지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 들어보면은요, 그냥 좀 불편했는데 좀 지나면 좀 괜찮고요. 약간 묵신했는데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거 빠졌어요. 이러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갑자기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환, 이 세균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치질 또는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재배하지 않고 간과해서 넘어가면은 결국 잇몸에 있던 염증이 잇몸 아래에 있는 잇몸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잇몸뼈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잇몸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치아를 받쳐주는 잇몸뼈가 녹게 되는 거라 치아가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고요. 치아가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결국 치아는 뽑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라고 하는 거 있어서 이 겉에 있는 피부와 우리 입 안에 있는 피부는 속피부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피부인 잇몸, 그 다음에 치주 질환의 시작, 그리고 그 진행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우선은 이제 구강세균의 침입이 있게 되고요. 구강세균이 우리 몸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체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이기게 되면은 질환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이 이제 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잇몸 조직이 파괴되면서 결국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잇몸이 붓고 피나고 치아가 흔들리고 씹으면 아프고. 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환경적인 위험 요소, 앞서서 말씀 많이 들으셨던 음주, 흡연, 여러 가지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학적인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문제로 인한 치주염의 진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이 환경적인 위험 요소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미생물과 숙주 간의 생물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환 발생이 되게 되고, 그 개인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피부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제 건선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도 이 원인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면역학적인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요, 이 아래쪽에 이제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에러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에러가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세포 증식하고 이 분화의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 몸에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입 안에는 잇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또 피부가 있는데요. 점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오시면 잇몸이 너무 화끈거려요. 음식만 닿으면 너무 아파요.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이와 같이 이제 속피부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부관 점막 질환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환 유발 메커니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리허설을 했을 때 너무 어렵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가장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였고요. 오늘 제가 영어를 쓰면은 이제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한 한글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역학적인 이상이고요. 면역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제 어려운 이런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어느 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 세포에 가서 이 메커니즘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요, 결국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잇몸 세포에 와서 이러한 면역학적인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치주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복잡합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요, 결국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가 됩니다. 자,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세포냐, 잇몸 세포냐에 따라서 어느 세포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부 세포면은 이제 겉세포에 겉피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잇몸 세포로 오게 되면은 이제 구강 질환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전적인 원인 당연히 있지만 아주 극소수고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DNA의 염기 서열에 어떤 변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초점은 이제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학이 AGCT로 구성되어 있는 DNA의 문제, 즉 A여야 되는데 C로 이게 바뀌게 되면요, 유전적인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전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주변에 있는 단백질들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영양,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DNA 주변에 있는 단백질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단백질을 건드리게 됨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게 되고,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다양한 개인차를 가지고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DNA를 건드리지 않고 DNA 주변에 있는 단백질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조직을 파괴를 시키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조직이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됨에 있어 개인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그렇게 이제 치주 질환에 있어서 이제 가장 환경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흡연입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이든 치주 수술이든 하고 나서 흡연자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다 아무는 동안에 흡연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하시기 때문이죠. 자, 흡연을 했을 때 잘 아물지 않는데, 자, 흡연을 해서 잘 아물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치과 의사분이든 누구든 의사분이든 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왜? 라고 환자분들이 물으시면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흡연에 의해서 어떻게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DNA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유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이제 단백질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잇몸 조직을 빼다가 요즘 핫한 이제 분석 방법인 시퀀싱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는요. 치주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흡연을 하게 되면은요. 치주염에 이제 흡연이라는 환경 요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DNA 주변에 있는 단백질의 변화, 즉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 아주 조그마한 변화가 세포의 기질,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결합 조직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포 외 기질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연골, 결합 조직, 피부, 모발 등등 모든 조직을 파괴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흡연은 염증을 더욱 쉽게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 발생을 하고요. 치주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부 건강에도 위험을 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피부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결국에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은요.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런 구강 검진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증진을 시키면 피부 건강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맡게 됐고요. 제가 드리는 건 오늘 강의 전체를 조금 요약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주학회를 대표해서 제언을 드리는 형식으로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잇몸이 건강하면 피부 질환의 발생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염증이 문제인데 이 염증 시작이나 진행이 패스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피부 질환하고 잇몸 질환이, 그래서 어떤 세포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잇몸 또는 피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치주질환과 피부질환은 생명에 치명적이진 않으나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추는 질환이다. 이런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가 되지만 오늘 나쁜 거는 담배하고 술인 것 같습니다. 담배, 술, 기타 이제 잘못된 식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더 쉽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평소에 꼼꼼한 양치를 통해서 구강 세균 관리를 잘 해야, 그리고 또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스케일링을 잘 받으셔야 우리가 깨끗한 구강 환경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표는 성인에서 치면, 세마, 필요자율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저희가 정기적인 치석 제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자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인데요. 성인의 치면 세마 필요자율, 즉 치석 제거가 필요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안타깝게도 201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젊은 청소년, 만 15세의 경우에도 같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10년이 넘게 자료가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치주낭이라 그래서 잇몸이 어느 정도 파괴되는지 이게 측정을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4mm 정도가 이상되면 우리가 이제 치주염이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한 치주낭, 4mm 이상의 치주낭 형성자율을 조사한 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거는 어차피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환경적인 요령 그리고 생활 습관은 우리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갈지 건강한 쪽으로 갈지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갈지 그거는 어떤 쪽을 선택하든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오늘 3월 24일 잇몸의 날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치주학회는 324 수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3분 이상 칫솔질을, 그 다음에 2, 1년에 2번 스케일링을, 그 다음에 4, 치아 사이사이 잇몸까지 잘 닦자입니다. 324 수칙을 실행하며 잇몸 건강뿐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제15주년 잇몸의 날 기념 학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한치주과학회 계승범 회장님께서 건강한 잇몸을 위한 324 수칙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나와주시죠. 그래서 올해는 건강한 잇몸을 위해서 저희가 324 수칙으로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하고 사이사이의 잇몸도 잘 닦자는 거를 저희가 올해의 그 잇몸의 날의 수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루에 3번 이상 그리고 최소 한 번씩 칫솔질 할 때마다 3분 이상씩은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같이 앞에 좀 봐주세요. 저는 이게 모델들이 아니고 다 저희 임원분들이십니다. 되게 헌칠하시고 그래서 꼭 저희가 섭외했나 착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인 한 번 받으세요. 그쪽에서의 논의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또 후육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갖고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현재 연 2회로 되어 있는 스케일링의 수업률도 매우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률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고강정책과장으로서는 연 2회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건보 적용이 되는 수업률을 높일 수 있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운 뒤에 마이크 잠깐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네. 더 50분. 일단 찍겠습니다. 예. 표정 조금 밝게. 하트요? 네. 그럼 하트? 난 이거는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할까요? 옛날에 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번 이런 것들인지 뭐 주는 것들이 네. 사랑도 괜찮아. 하트 예. 고맙습니다.
마스크 벗으시고요.